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파이 네트워크 관련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댓글들을 선정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코인 P2P 사이트에 6월 6일부터 현금 거래 가능한데요. 이 내용 코어팀과 협의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써주셨고요. 일단 파이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는 아시다시피 그 어떤 현금 거래도 허용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아테네 네트워크라는 곳에서는 최근 파이의 P2P 현금 거래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 프로젝트가 큰 신뢰를 받고 있는 프로젝트로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또 단순 이 파이의 커뮤니티를 좀 흡수를 하고 본인들의 코인을 펌핑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상업적인 마케팅은 어쩔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요. 현재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는 코어팀에서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또 이런 관련된 계정은 동결 조치를 당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리스크가 큰 포스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X를 보시면요, 코어팀 멤버인 i해잼이 6월 4일에 직접 포스팅을 올린 게 있습니다. 파이는 현재 폐쇄형 네트워크 단계에 있으며 파이 네트워크에서 어떤 거래소에도 상장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했고요. 사실 이 포스팅은 아테네 이 프로모션 때문에 나온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시면요, 누군가가 다시 확인을 하는데요. 이 아테네 네트워크 프로모션을 가져와서 이게 정식인 것이냐 라는 질문을 했고요. 여기 코어팀의 i해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파이는 현재 폐쇄형 네트워크 단계에 있으며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거래소에도 상장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와 같은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이미 파이 코어팀에서는 여러 번 정식 공지를 내었었습니다. 특히 이 후오비 IOU 토큰 상장 때에도 코어팀에서 정식적으로 공지를 이렇게 냈었는데요. 당시도 이 파이는 현재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 있으며 파이는 어떤 거래소에도 상장 또는 거래를 승인하지 않으며 이러한 게시물이나 상장에 파이 네트워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자님 말씀처럼 폐쇄형 메인넷 기간에는 이러한 상장이나 현금 거래 지원 또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면 무조건적으로 일단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99.9% 이상 상당히 큰 리스크가 존재하는 프로젝트들이다. 그리고 이런 거래를 지원하는 메인넷 지갑이 파이 블록체인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해당 지갑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은 또 여러 신고가 들어온다면은 언제든 코어팀에 의해서 또 동결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도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픈 메인넷 이후 그 동결된 파이가 다시 다 풀릴 수 있다. 이런 기술적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이런 현금 거래를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100% 미래에 돌려주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때나 생각해볼 옵션입니다. 현재도 이렇게 이름이 없는 거래소들, 이런 사기 거래소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고요. 고객들의 자금을 가지고 먹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테네가 파이 거래를 지원한다. 이런 경우는 매우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을 보면요. 제가 최근에 기기 변경을 하면서 파이는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파이 지갑에 들어가려는데 기존 폰에서는 지문 인식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새 폰에서 바로 안 들어가지면서 다시 비밀 구절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메모해 놓은 게 있어서 비밀 구절을 입력을 해봤는데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또한 기존 지갑에 있는 건 찾을 수 있는지요?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일단 파이 지갑은 비스탁형 지갑이고 그 지갑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 구절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지갑 주인뿐입니다. 코어팀도 여러분의 비밀 구절을 따로 저장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 지갑을 생성할 때 지갑 주소와 이 24개 0단어 비밀 구절이 함께 이 한 쌍으로 주어지는데요. 특히 이 비밀 구절은 정말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잘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비밀 구절을 입력을 해서 파이 지갑에 접속을 하면요. 세팅을 통해서 지문 인식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지문 인식으로만으로도 이 파이 지갑에 접속을 하실 수 있지만 결국 휴대폰을 바꾸실 때나 비상시에는 비밀 구절 입력이 다시 필요해지고요. 그 후에 다시 지문 인식을 다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용은 지문 인식으로 얼마든지 접속이 가능하겠지만은 지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비밀 구절이기 때문에 비밀 구절 24개 0단어는 꼭 보관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메모를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타이핑했을 때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이 24개 0단어 사이사이에 불필요한 공간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날 수 있는데 특히 맨 앞 단어 앞에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스페이스 문제가 아니고 어떤 철자가 하나 틀린 것 같다라든지 그런 의심이 든다면 온라인에서 BIP39를 검색하시고 2048개의 이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파이 지갑은 BIP39 이 스탠다드를 따르는 비수탁형 지갑이기 때문에 2048개의 주어진 영어 단어에서 24개가 비밀 구절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기록하셨던 24개의 영단어의 철자와 여기에 2048개 등록된 단어가 서로 철자가 맞는지 그런 사소한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기존 폰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지금 다시 접속을 하셔서 지문 인식으로 들어가 보셔서 파이 지갑에 다시 접속이 되는 상태라면은 이 오른쪽 상단에 세팅을 누르시면 나의 비밀 구절 보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본인의 비밀 구절 24개 영단어를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안전한 곳에 정확하게 저장을 해 놓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을 보면요. 코어팀이 파이 지갑에 은행 계좌 비밀번호 변경하듯이 비밀 구절 변경 기능을 만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파이뿐만이 아니고요. 전통적인 뷰스탁형 지갑 암호화 체제는 모두 지금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갑 주소와 비밀 구절은 처음에 생성을 할 때 서로 한 쌍으로 생성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지갑 주소, 비밀 구절을 지금 쌍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 두 개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 구절을 잃어버렸다면 차라리 지갑을 새로 생성해야 된다라는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지갑 주소는 비밀 구절에서 수학적으로 파생이 되어 나온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소는 모르더라도 비밀 구절만 알고 있어도 만약에 지갑 주소를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지갑에 비밀 구조를 입력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지갑 주소가 바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원리인데요. 하지만 지갑 주소만 안다라고 해서 비밀 구조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 한 쌍의 코드는 항상 단방향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 구절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 지갑 주소는 타인에게 공개를 해도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계정 추상화라는 지갑이 또 상당히 트렌드화 되고 있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 PCM 지갑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비스탁형 지갑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를 하나 또 올려서 새로운 기술을 제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비스탁형 지갑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하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 지갑을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계정 추상화 기술은 그래서 중간에 비밀번호를 교체를 한다거나 또 분실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기술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들을 보면요. 이 뷰스탁형 지갑들도 앞으로는 조금씩 더 진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면요. 6월 28일 파이 투데이 때 오픈 메인넷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요. 그런 공지나 언급은 없었고 단지 파이의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예측이나 아니면 엑스포스팅 글에서 나온 글들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6월 28일에 오픈 메인넷은 좀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필리핀에서 물물 교환이 활발해지는 건 좋은 현상입니다. 파이 한 개당 얼마에 거래되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후진국의 인플레이션 따라가면 너무 저평가되는 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1,000원도 안 되는 금액에 던질 거 아닙니까? 이런 글을 써주셨고요. 최근에 제가 제 채널에 아프리카 미디어에 이 파이 영상이 소개가 된 것을 올려드리고 나서 아프리카에 암호화폐가 사용이 되어지는 것은 결국 그 암호화폐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글들을 남겨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영상을 설명해 드렸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필리핀 미디어에 파이가 소개가 된 것을 올려드리고 나서 이번 댓글은 필리핀 같은 후진국에서는 또 1,000원도 안 되는 금액에 어차피 던질 것이기 때문에 파이의 가치는 낮아지지 않겠냐 결국 우려스럽다 이런 글을 올려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반복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파이의 미션과 비전을 설명해 드리곤 있지만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또 지속해서 앞으로 또 나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답변을 드린다 하더라도 제 컨텐츠를 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보시더라도 좀 근시안적으로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 채널을 새로 방문해 주시거나 지난 영상들을 보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파이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과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파이 말고 파이와 흡사한 시기에 출시가 되었고 국내에만 분배가 되었던 이 토큰이나 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내에서 이 메타버스 프로젝트로 시작이 되었던 마르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마르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해외에서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만 주로 분배된 이 토크노믹스를 가지고 있고요. 해외에선 마르스라고 얘기를 해봤자 대부분 모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르스는 한국이라는 OECD 국가 선진국에만 분배가 되었고요. 1인당 국민소득 상당히 높죠. 이 한국인들. 하지만 코인 개코 기준으로는 0.001277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대 공급량이 7억 개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가치가 너무 낮죠. 차트를 보시면 사실 이런 차트는 분석을 할 수가 없죠. 이게 뭐 러그풀
어떤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어떤 희망이 다시 있는 건지 분석이 불가능한 그냥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초반 이 토큰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인플루언서나 개발자들이 그 물량을 시장에 던져버리고 빠져나오고 생태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매수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나온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마르스 프로젝트는 나름 열심히 프로모션을 했고 개발자들도 미디어에 출연을 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한국인들이 주도로 이 코인을 거래를 했는데 왜 이런 0.0012 US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가치가 나오게 되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채널에서 마르스 프로젝트를 언급을 해드리지는 않았지만, 당시 마르스가 가장 핫했을 때 저는 이제 제가 있는 커뮤니티 방에서는 제 주변 분들과 이런 얘기들을 자주 나눴었고요. 마르스 같은 경우는 국경을 넘지 못한 암호화폐인데 가치가 매우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트리플 A 클래스가 덤벼도 힘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마르스 개발진이 뛰어들었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암호화폐가 정말 필요한 국가, 암호화폐가 필요한 국가에서 코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는 내재 가치를 만들기 힘든 시장이 되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필리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엑시 인피니트는 베트남 기업에서 개발한 매우 단순한 NFT 게임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한 국가에서만 미친 듯이 열풍이 불었는데 어마어마한 가치의 상승이 보여졌습니다. 당시 필리핀에서는 이 게임으로 얻은 이 엑시, 이 토큰이 생활비 공과금으로도 사용이 되고 학비로도 사용이 되고 의료약품 구매 비용으로도 사용이 될 만큼 그들의 삶이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이 될 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필리핀 국민들이 이 코인을 서로 소유하려고 했고 시장에서 수요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필리핀인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낮으면 당연히 이 가치가 올라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500원, 1000원이 매우 큰 돈이면은 이미 그 가격에 도달을 했을 때 다 매도를 해버렸어야 되죠. 그런데 가치가 이미 160달러까지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 질문자님의 이론이 지금 맞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기에 가격 상승이 있었을 때 이제 후반부에는 큰 손들의 자금이 꽤 들어왔었습니다. 그들이 이 당시 이 엑시에 투자를 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 코인이 필리핀 이 국가에서 내재 가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안정성에 투자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단순하게 더 큰 바보 이론에 의해서 돌아가는 생태계가 아니라 현재 이 엑시라는 시장가가 100원이던 1000원이던 이 필리핀 내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삶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투자를 진행을 했고, 이 엑시 가격은 한때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포브스지는 비트코인이 자신의 내재 가치를 세상에 보여줬다라는 제목을 뽑았다라고 하고요. 포브스는 최근 4가지 사건을 들어서 비트코인이 자신의 내재 가치를 증명을 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첫째로는 캐나다 정부가 백신 반대 시위대에 대한 후원 계좌를 동결한 사건으로, 그 후에 비트코인으로 이 시위대에 우리가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내재 가치를 증명하였다.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탈출을 하는, 월경하는 피난민들이 비트코인을 소지를 했고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후원금들이 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쇄도하고 있다. 셋째, 놀랍지는 않지만 이 서방의 금융 제재를 받게 될 러시아에도 비트코인의 금융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값어치가 종이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는 이 튀르키의 이 리라와 법정화폐의 가치 추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이 대표적인 사례 4가지를 보면요, 어떤 미국의 대형 기관이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라든지, 어떤 고래가 또 비트코인을 점차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게 온체인 지표로 나오고 있다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내재 가치가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민들이 정부와 은행에 갑질을 당했을 때, 그 우회적인 솔루션으로 비트코인을 발견했을 때, 또는 전쟁통에 이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피난민들이 어떻게든 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현금이나 금이나 귀금속을 포기를 하고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 국경을 급하게 탈출을 했을 때, 그리고 이 튀르키의 이 국가 인플레이션율을 보면요, 국가의 화폐의 가치가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 자국 화폐의 가치보다는 우상향하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안전 자산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 변동성은 그들에게는 큰 리스크가 아닙니다. 어차피 자국 화폐를 가만히 1년 동안 쥐고 있어봤자 가치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가 매우 큰 자산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희소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여준 부분, 그리고 더 이상 가격이 급락하지 않도록 가격을 지지해주는 이런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 모든 부분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하고 어려운 곳에서 내재 가치가 생겨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고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글처럼 지금 당장은 필리핀에서 파이코인을 한국보다 몇백 원, 몇천 원 더 싸게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서 은행 계좌를 더 만들기가 쉬울까? 송금 수단이 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필리핀보단 한국이 너무 잘 되어 있죠. 그러면 필리핀이라는 국가에서는 한국보다는 이 파이를 더 소중한 자산으로 취급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파이의 쓸모와 내재 가치는 이 한국보다는 필리핀에서 탄생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크게 확장이 되고 시장에서 수요층이 들어오고요, 폭발을 하게 되면요, 그 잠재력을 보고 큰 자금들이 2차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자금은 유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암호화폐 가치를 상승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실 때 왜 가치가 상승하는지, 어떻게 가치가 상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이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 과정 부분을 생략을 하고 결과값만 빠르게 얻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